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노영민 그분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하고 같이 이제 설전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나경원이야 좀 원래 뻔뻔하잖아요. 그러고 자기는 이제 공격해야 될 입장이니까 노영민이 하는 그런 어떤 방어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이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것은 말장난인 거죠.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 잘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답을 썼는데 잘못됐으면은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답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인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워낙에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인즉슨 그런 거죠. 대통령이 조국을 워낙에 신뢰를 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왜 내한테 그러느냐, 이런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을 수가 있는데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당신이 물러나라. 누구라도 하나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반쪽이 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나가서 전부 다 이렇게 생업을 중단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진영이니까 당연히 자기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설전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은 더욱더 참담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어떤 훌륭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소크라테스가 해놓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은 까다롭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 원래 이제 소크라테스는 항상 선문답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정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덕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정하고 물욕이 없고 인색한 노예 근성도 없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급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허풍쟁이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훌륭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공정하고도 온화한 정신인지 아니면 까다롭고 사나운 정신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대로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고 정직한 사람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알아내고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비겁한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가 60이 되고 70, 80이 될 때까지, 특히 지금 박지원은 나이가 80이 되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훌륭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 거짓말쟁이에다가 완전 협잡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치에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선진국으로 가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를 하더라도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반칙, 특권, 편법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패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 해먹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바빠도 눈을 뜨고 우리의 권리잖아요.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것들은 늘 사기질을 해요. 이 노란 딱지 이게 다 사기질이지 뭐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거죠. 오보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들에게 좋으면은 좋은 기사고, 자기들에게 안 좋으면은 가짜뉴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공수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국의 이 사건, 이런 것은 이제 공수처가 있으면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차단되겠죠. 그런데 조국을 지키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그 조국이 했던 모든 어떤 죄가 덮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편법, 탈법, 불법의 일상화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말 후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계속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스스로 왜 바라나요? 그런 걸 왜 스스로 만들려고 하나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건강한 나라가 할 일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게 아니에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완전히 너무 중요한 게 뭔가요? 낙마를 했잖아요. 낙마를 할 정도로 죄가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펀드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좌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영장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못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들이 굉장히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황당한 것은 뭔가요? 그 대신에 조국을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국 가족들도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이 죄를 더 많이 캐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속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동생이 구속이 됐는데 아프다고 휠체어를 타고 있죠. 조국 부인이 구속이 됐는데 또 아프다고 계속 안 나오려고 하고 있죠. 조사에 차질이 계속 생기니까 결국은 기한을 또 연장을 했어요. 구속한 기간을. 그래서 부인은 지금 그런 신세입니다. 아무래도 웅동학원 비리가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자금이에요. 여기서 불법 탈법을 한 것도. 그런데 이 사장이 또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를 또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죄가 훤히 보이는데 불러야 되는데 또 안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가 많지만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 탈법을 해가지고 가짜 스펙으로 대학을 갔다가 시험 한 번 안 보고 면접만 보고 통과한 딸, 또 그 아들 전부 다 결국은 다 승인이잖아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국 한 명, 조국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조국 한 명 빼고 지금 다 이렇게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것은 무슨 이런 이상한 가족이 있나요? 조국이라는 사람 정말 이상해요. 나이가 먹어서 50대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심 인물인데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론 이 사람이 늘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딱 들통이 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어둠의 시간들에 대해서 포장을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악마적인 어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리고 막 방송에서 늘 막 머리를 넘기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것들은 완전히 주로 이제 시선을 받는 그래서 천사다 완전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실제 삶은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은 다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조국인 겁니다.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를 나온 사람은 조국이고 법학 교수도 조국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했다가 낙마한 사람도 조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법에 관련되는 것, 이것은 다 조국이 전부 다 컨트롤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조국을 끝까지 막는 이 정부가 나는 너무나 이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12월 3일이 지금 공수처를 지금 이제 시간에 유예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정신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두고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수처를 설치를 해서 조국이 지금 이제 구속되지 않도록 12월 달까지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위헌이죠. 그리고 공수처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이것을 공수처로 가져간다는 것도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이.